끝났습니다. 부등식을 풀면 돼요. 근데 해가 먼저 주어져 있죠. 그치? 그래서 조건도 그냥 해 자체야. 어떻게 써? x는 마이너스 2 이하.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찾으세요 인 거야. 5개를 풀어서. 이건 읽을 수 있죠? 요 부등식 읽을 수 있죠? 그럼 5개 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될까?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죠. 1번부터 봅니다. 1번 2항하고 시작해보자. 마이너스 2x는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4. 맞지? 자, 좌우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7 되고 부등호 방향 반대로. 2번은 그냥 2항이죠. x는 같거나 같아요? 1. 3번. 근데 이제 물론 3번도 보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부등호에 이상 이하 형태인지 초과 미만 형태인지만 봐도 사실은 답이 아닌 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스킵할게요. 4번 보죠. 4번. 마이너스 2x 2항하면 4. x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게 먼저야. 여기가 먼저야.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뒤집는다. 이렇게. 됐을까? 자, 오늘 상황을 좀 바꿔서 해봤는데 어떻게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 칠판 위주로만 하면은 좀 문제가 같이 안 떠 있으니까. 어. 살짝 앞으로 올릴까? 얘가 좀 밝은가 보다. 다음부터 조금 아래쪽 위주로 써줄게.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요 아래로? 그렇게 하자, 그러면. 자, 마지막 5번. 나왔네, 근데. 4번에서. 그쵸? 5번. 2x는 6보다 작거나 같아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괜찮을까? 어디가 좀 헷갈렸는지 보여요? 근데 딱히 많이 헷갈리는 값은 없었어. 마이너스 2로 딱 떨어지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 넘어가 보죠. 잠깐만요. 88, 89쪽. 89쪽.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오늘 나갈 부분 바로 나가지요. 자, 페이지로 보시면 95쪽. 이제 조건식 문제입니다.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이 방정식과 조금 차이 나는 건, 물론 방정식에서도 미정계수 문제가 있었는데, 부등식에서의 미정계수, 그러니까 계수를 구해야 돼. x가 아니라 x의 계수를 구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1차 방정식과 다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등호 방향인 거야. 알겠죠? 끝입니다. 설명은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무슨 말인지 문제로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일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물어보는 거 뭐야? 물어보는 거 뭐야?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물어보는 게 뭐야? 부등식 뭐라고? 풀이 이렇게 써야죠. 부등식을 풀라고 했어, 이 문제는.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계수가 미정 상태인 거야. 자, 부등식을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1차 부등식 이항하고 그 다음에 계수로 나눈다. 이게 1차 방정식과 완전 동일하죠. 여기까지 완전히 동일한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계수로 나눠줄 때 뭘 조심해야 돼? 부호에 따른
방향 이걸 조심하자 그랬어. 그냥 조심. 오케이? 가보자. 문제 풀어봅니다. 바꿔줄게요. a 플러스 2x 이항했고요. 상수 이항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야. 지금 뭐 했지? 여기까지 뭐 한 거죠? 뭐 한 거죠? 여기까지 2항 끝났어요. 됐죠? 2항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나눠야지. 선생님이 아까 이제 부등식 풀 때도 순서 정확하게 써줬는데 나눌 때 x 그 다음에 a 플러스 2분의 자 이쪽을 마이너스로 묶고 a 플러스 2 이렇게 써야 그 다음 결과가 눈에 보이죠.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언제? 마지막에 결정되는 거야. 풀이의 마지막에. 알겠어? 얘가 먼저야? 얘가 먼저야? 누가 먼저야? 누가 먼저야? 여기 나눠놓은 이 값이 먼저고 부등호 방향을 결정하는 건 제일 마지막인데 여기서 뭘 결정해? a 플러스 2로 나눴기 때문에 너의 부호를 결정해야 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조건이? 조건이 뭐였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요거 이항하면 a 플러스 2는 0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너는 0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줘야 돼? 마지막에 부등호 방향 틀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계산해 봅니다. 마무리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괜찮을까? 혼자 할 수 있겠쇼? 이게 지금 문제에 물어보는 게 부등식의 풀이잖아. 이 부등식의 풀이가 1차 방정식과 거의 같으나 마지막에 나눠지는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등호 마무리 짓는 이 부등호가 당연히 마지막에 나와야 돼. 이해됐을까? 괜찮을까? 안 돼? 숙제를 안 했으니 이게 뭐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상황 이해는 돼? 너 이제 안 봐줄 거야, 확인학습 때. 너를 전혀 안쓰럽게 보지 않기로 했어. 알겠어요? 이게 2주째 지금 조금씩 봐주니까, 숙제는 뭐. 야, 근데 숙제는 필요한 거 같냐? 필요 없는 거 같냐? 아, 선생님 보기에 숙제가 안 해도 되는 거면, 공부할 때 숙제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시킬 거거든? 집에 가서 해봐야지, 혼자. 설명만 듣는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 똥강하자. 자, 그 다음 1차 방정식의 해가 요렇게 된대요. 여기만 끊어서 보자. 아래만 보면 돼. 요게 두 번째 문제니까. 그러면 이 문제 별표 해놓으세요. 풀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랬죠. 자, 별표 해놓으란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그냥 풀이야. 묻는 거는 부등식의 풀인데 그냥 풀이가 아니라 미정계수를 결정하면서 풀어내야 된다라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2항 하면 일단 2항까지는 건드릴 거 없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이 문제지. 그 다음 뭐 해? 그 다음 뭐 해? 이 다음에 뭐 해? 2항 했잖아. 나눠야지. 뭘로 나눠? a-3으로 나눠. 그러면 x 남고요. 부등호 먼저 써주는 거야? 나눈 값을 먼저 쓰는 거야? 그렇지. a-3분의 마이너스 6을 써.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이 부등호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어. 야, 결과는 바뀌었어. 그럼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a-3은 0보다 작고 이거 2고 이건 체크사항 a-3분의 마이너스 6이
6이더라 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마무리 지은 결과가 여기 나와 있잖아. x는 6보다 작아요라고. 응? 그치? 그러니까 얘가 됐다는 거잖아. 그럼 물론 이거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 이쪽으로 넘겨서. 그런데 생각해봐. 마이너스 6을 뭘로 나누면 6이 될까?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a-3이 그냥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더라. a 값은 플러스 2죠. 자, 그러면 이거 왜 했을까? 안 했어도 됐네. 이거 왜 했을까?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A를 결정 내렸잖아요. 결정 내린 A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가 방정식처럼 풀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악마의 속삭임을 들려줄 거야, 너희에게. 악마의 속삭임. 이건 잔꾀를 잘 쓰는 사람들이 요렇게도 생각한다 이거야. 봐봐. 야, 뭐 어차피 부등호가 이거건, 어? 부등호가 이쪽 부등호건, 이쪽 부등호건 이 항에서 나눴더니 6이 됐다는 이야기잖아.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ax 플러스 5는 3x 마이너스 1의 근이 6입니다. 이거 자체를 푸는 거랑 똑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왜? 이게 부등호가 이쪽으로 됐든 이쪽으로 됐던,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미정계수 자체에 처리하는 거는 1차 방정식이랑 상황은 똑같은 거야. 한번 풀어볼게. 봐봐봐. a-3x는 마이너스 6인데 이 녀석의 근이 6이래요. 읽어. 자, 여기에다가 6을 대입하면 만족한대. 그러므로 a-3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a는 얼마야? 2지. 어때? 동일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항에서 나누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게 1차 방정식이랑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으로 놓고 그냥 풀어버리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유를 말해줄게. 첫 번째, 이 문제에서만 통해요. 미정계수 조건 형태의 문제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조건식에서 절대 안 통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부등식을 1차 부등식에서 끝날 게 아니야. 나중에는 연립부등식이라는 것도 풀 거고 2차 부등식이라는 것도 풀 거야. 근데 우리가 부등식을 처음으로 해결하는 이 과정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뒤에 가서 완전 망가져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 들이지 말라고. 큰 차이 없으니까 방정식처럼 풀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 조금 쉬운 문제는 방정식처럼 놓고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그 나쁜 습관이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을 좀먹어. 핵심적인 개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발전 문제입니다. 발전 문제 1번. x에 관한 1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최대 정수 3이다. a 값의 범위. 자, 요거는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자, 보죠. 물어보는 게 a가 어때야 되는가를 물어봤어. 상황은 위에 있는 부등식과 최대 정수로서
x는 3이래요. 그때 물어보는 건 A는 어때야 되는가? 즉 A의 범위로 물어봤는데 그냥 A는 어때야 되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자, 한번 보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1차 부등식 풀 때 반드시 식뿐만 아니라 수직선도 같이 보시라고 했죠. 이 문제는 수직선 없이 해석하면 거의 안 풀립니다. 해석이 안 돼.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제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풀어보자. 수직선 이용할 거야. 한번 방정식 풀어보면 3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은 3보다 작아요. 됐죠? 첫 번째는 괄호를 풀었어. 그치? 두 번째 2항. 여기까지는 방정식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a 더하기 11 고로 x는 작아요. 3분의 a 플러스 11. 그런데 이 범위에 교실을 옮겼더니 선생님이 지금 공유기를 약간 책장 뒤에다가 안 보이게 넣어놨더니 조금 신호가 약해졌나? 한번 봅시다. 어쨌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봐봐. 최대 정수 3이다. 수직선을 그릴 건데 x가 3분의 a 더하기 11보다 작지요. 맞아? 이 범위에 가장 큰 값이 3이면 3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4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지. 이것도 이해됐어? 여기가 이해가 안 됐어? 자, 다시. 지금 요 앞쪽 이 범위에 최대 정수가 3이야. 그럼 4는 이 안에 없고 밖에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4를 위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 이해됐을까? 4가 안쪽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포인트. 1단계 포인트. 2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2단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2단계는 3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부등호 처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해되니? 자, 여기를 약간 이렇게 하고 4가 여기. 그런데 요게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 등호가 어떻게 성립하게 될 건지를 생각해봐. 등호 성립.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범위는 구멍이 뻥 뚫렸죠? 만약에 이 값이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그치 미안. 자, 요게 3이 된다면 이걸 빼고 여기도 이렇게 써볼게. 이 점 자체가 3이 된다면 이 범위에 3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 점이 3이 됐어. 그럼 3보다 작은 범위에 3이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지. 다시 판단. 이 값을 보지 마. 이 값을 보지 마. 네모라고 생각해. 이거 하나의 네모라고 생각해 보자. 네모가 3이 되면 그 범위에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구멍 뚫려 있으니까. 이건 3 성분, 여기 3은 들어가면 안 돼. 자, 두 번째. 이쪽이 등호가 된다면, 즉 이 동그라미가 4가 된다면 이 범위에 4가 포함이 돼야 안 돼? 네모가 4가 되면 이 부등식의 범위 안에 4가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등호는 성립해도 돼. 목표는 뭐냐? 3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않는 게 목표니까.
이해됐을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 목표를 잘 봐야 돼. 3은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않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등호를 그러니까 부등호 모양을 초과 미만 형태로 쓸 건지 이상 이하 형태로 쓸 건지 이 등호를 얹어 줄 건지 말 건지가 되게 중요해. 근데 등호를 어떻게 얹어 줄 거냐면 3은 들어가고 4는 안 들어가게 3은 포함이 되고 4는 포함이 되지 않도록 부등식을 잡아줘야 되거든. 자, 그러므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변이 몇 개가 생겼어요? 3개가 생겼죠? 모든 변에 3을 곱할 겁니다. 9, a 더하기 11, 12. 그 다음 어떻게 해? 모든 변에서 12를 빼줄 거예요. 마이너스 2, a, 1. 이게 a 값의 범위입니다. 괜찮을까? 조금 어려워. 연습 필요해. 정수 A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를 물어봤는데 조건은 뭐냐면 이 부등식의 해가 자연수 없어요. 자연수 아님? 해를 구했더니 자연수가 없대. 아하, 이제부터 좀 먼 길을 갈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부등식을 일단 풀어야겠죠. 자, 부등식을 풀어야 돼. 풀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부등식 봐봐. 6, 3. 그렇죠? 일단 바로 풀어봅시다. 좌우변에 12가 아니라 얼마? 6 곱하고 시작해 봅시다. 그 아저씨 조심하셔야 돼. 여기 바로 요거. 6을 곱하면 12x 마이너스 6a x 플러스 2 3ax 플러스 1. 아직까지는 방정식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변을 어떤 값으로 나누기 전까지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x를 다 모으면 12에 선생님 좀 빠르게 암산을 할게요. 9ax가 얘 x 넘어오고 여기 마이너스 6ax 있지. 마이너스 3ax까지 할 거니까 이렇게 다 묶이고요. 상수를 모으면 마이너스 12a가 넘어가니까 그냥 플러스 12a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을까? 너무 줄였나? 아니, 여기 마이너스 12a가 나오잖아. 그거 2항한 거야. 아, 2항한 거야, 2항. 여기까지 2항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쇼코스로 본 거야. 알겠어? 2항까지만은 선생님이 쇼코스. 그 다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봐봐. 예를 들어서 이 부등식의 해가 요렇게 나와야 할지, 요렇게 나와야 할지를 생각을 해보자고.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다와 크거나 같다가 두 개가 있어. 그치? 어떤 부등식이 자연수 해가 없는 부등식이 될까? 일단. 그쵸? 얘죠. 얘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존재하면 어쨌든 자연수, 양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지. 여기서의 그래서 자연수의 의미는 실제로 1, 2, 3, 4, 5, 6이 아니라 뭐보다 크다? 0보다 큰 정수. 0보다 큰 정수의 개념이 크다. 부등식에서 근의 자연수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 0보다 큰 정수 존재, 이 말인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모양으로 나와야 돼.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게 아무리 작은 음수들에도 언젠간 양수가 포함되는 거죠. 절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아하, 나는 이 녀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자, 이제 정리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생각 포인트가 있어야 돼. 뭐냐?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 형태로 나와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12-9a로 좌우변을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안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 모양은 x가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뀐다는 얘기야, 안 바뀐다는 얘기야? 바뀌지 않아야지. 자, 이 수직선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x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부등호 방향이 x를 기준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안 바뀐다는 얘기야?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거 이해됐을까? 그렇다는 건 요 값이 요 값이 부호가 뭐라는 얘기야? 양수란 이야기지. 이해됐을까? 아, 요 판단이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런 결과를 얻어야 하므로 부등호가 x를 기준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풀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x는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9a 더하기 12분의 12a 더하기 1이 되거든?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안 바뀌어야 된다고? 안 바뀌어야 되므로 일단 체크 포인트. 여기다 뭘 써놔? 마이너스 9a 더하기 12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이 근이 수직선을 잘 봐봐.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수직선. 이게 마이너스 9a 이거잖아, 이거 네모로 쓸게. 그냥 값이 좀 많으니까 네모로 쓰고, 너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누구까지는 허용해? 1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쪽에 굳이 0이라고 안 넣어도 되기는 해요. 왜냐? 그냥 이것보다 작으면 되거든. 이렇게 수직선이 나오면 된다고. 이렇게 수직선을 그렸을 때 이 안에 1이 안 들어가면 돼.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네모는 1보다 작아요. 마지막에 선생님이 등호 조건 보라 그랬지. 네모가 1이 되면 이 범위에 1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모가 1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 부등식의 범위 안에 1이 포함돼 버리잖아. 여기에 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1까지 포함이거든. 그래서 부등호는 들어가면 안 돼요. 끝. 이제 풀면 돼. 결론은 뭐냐?
마이너스 9a 더하기 12 분의 12a 더하기 1이 아이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를 풀어낼 건데 아까 이 부호가 양수라 그랬어? 음수라 그랬어? 그치?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좌우변에 이 값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12a 더하기 1은 부동호 방향 안 바꾸고 마이너스 9a 더하기 12야. 아이고 조금 좁으니까 마무리 여기서 해봅시다. 이항하면 21, a는 작아요 11보다. a 값은 얼마보다 작아? 21분의 11보다 작아. 그럼 21분의 11보다 작은 최대 정수는 얼마야? 왜 이리지? 선생님이 중간에 뭔가 계산을 틀렸나 보다. 아,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얘들아, 혹시 볼펜으로 적었다면 미안한데 이게 2였어야 돼. 이게 2였어야 돼.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6을 곱하고 시작할 때 여기 6이랑 약분해서 2가 됐어야 되는데 모든 건 나의 불찰이다. 미안해. 요게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4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5a 더하기 12 고로 a는 작아요 9분의 11보다. a는 9분의 11보다 작아야 하므로 이 범위의 최대 정수는 1이다. 조금 가운데가 선생님이 계산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좀 창피하네요. 계산 틀리는 사람 이해가 됩니다. 자, 특수혜를 갖는 부등식인데요. 교과서 안에서는 정확하게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 너네 때? 들어가는 교과서도 있고 안 들어가는 교과서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그냥 봐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특수혜를 갖는데요. 그 밑에 여기 빈칸에 좀 써보세요. 알겠죠? 그 사이에 다음 페이지 여기. 자, 이게 뭐냐면 해가 없는 부등식. 부등식을 다 풀었는데 해가 없어졌어.
어떤 경우에 없냐? 0은 음수보다 커, 작아? 크죠? 요렇게 표현되면 성립하는 x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0은 음수보다 작다?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도 요것도 말이 되는 거죠. 해가 없어. 이걸 만족할 수 있는 x는 없어. 또 0 곱하기 x는 양수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도 말이 안 되고 같다도 말이 안 돼. 그 옆에 해가 모든 수인 부등식. 참고로 이런 걸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절대 부등식과 항상 이 모든 해를 갖는 부등식은 이 개념을 구분 짓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 근데 이게 항등식이랑 좀 다르다. 항등식과는 개념이 달라요. 봐봐. 0 곱하기 x는 음수보다 커요. x에다가 뭘 넣어도 성립하죠. 0은 음수보다 항상 크니까. 그 다음 0 곱하기 x는 뭐보다 작아? 양수보다 작아요. 이 부등식의 x는 모두 성립합니다. 이건 이제 특수한 해를 갖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너 선생님 볼펜 너 잘 쓰란 말이야. 선생님 볼펜 빌렸으면서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막 때리지 말고. 아끼는 볼펜이야. 빨리 바꿔와. 잘 안 나오네. 꽂아서 아래 방향으로 가게 꽂고 다시. 그렇지. 그래도 선생님 아끼는 볼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해를 갖는 부등식의 핵심은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 그렇지. x의 개수가 0이 되도록 맞춰놓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학의 상식을 빗대어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해가 없다거나 해가 모든 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0 곱하기 x, 즉 좌우변에 이항했더니 x항이 다 사라진 경우를 말합니다. Did you get it? 이항했더니 x항이 모두 사라졌어. 그럴 때 이항했을 때 x항이 모두 소거됐다 그래서 아예 안 쓰는 것, 즉 아예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니라 0 곱하기 x로 살려두셔요.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서 음수 또는 양수 상태로 놓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 요런 걸 판단하면 돼요.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인 거야. 1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없다거나 모든 수라던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x가 좌우변에서 소거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졌구나. 다만 그걸 없애지 말고 0 곱하기 x 형태로 표현해 두자. 그 다음에 해석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적 상식에 빗대어 세우시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지요. 자, 다음이 해가 없습니다. 다음 부등식에 해가 없대요. 자, 다음 부등식을 이렇게 세웠을 때 1번 해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수가 해가 되려면 어때야 되는가를 말해보래.
자, 그러면 일단 이항을 해야겠죠. 그쵸? 이해됐어? 이항을 하면 a-c 곱하기 x는 d-b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는가? 자, 해가 없대. 자, 이 부등식을 풀었는데 1번 해 없어요. 해 없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1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모든 수거나 또는 해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x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 부등호는 얘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야 돼? 0이 네모보다 작다를 풀었는데 해가 없대. 그렇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해가 없다는 거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거지. 이건 성립할 수 없는 말이야. 음수보다 0이 작다? 성립할 수 없어. 그러므로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말하면 돼? a-c는 0이고 d-b는 음수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됐어? 자, 마무리. 자, 요거 조금 더 마무리하면 결국 A는 C와 같고 D는 B보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가능할까? (2번) 이 부등식을 풀었는데 이제 모든 수야. 모든 수가 해가 되려면 그 식이 어떻게 돼야 되겠을까? 좀 아래에다 써야겠네. 칸이 0 곱하기 x는 작아요? 뭐보다? 뭐보다? 양수. 그리고 또는 0이거든요. 아니구나. 양수보다 작다. 그리고 얘가 위에가 미안해. 위에가 0이 0보다 작아요도 해 없어. 아까 식 세웠던 것처럼. 그럼 이거 조건으로 한번 털어보자. 어떻게 돼? a-c는 여전히 0이고 그 다음 d-b는 0보다 커야겠죠. 항상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a는 그래서 c와 같고 d는 b보다 크다. 이게 모든 수를 근으로 만드는 부등식이에요. 될까? 자, 이번에는 부등식이 이렇게 등호가 있을 때는 어떨까? 이렇게 등호가 존재할 때도 근조건을 써보라는 거예요. 자, 봐. 좀 빨리 설명해 볼 테니까 되는지 한번 봐봐. 자, 여기는요, 완전 국어 문제야. 국어처럼 생각하면 돼. 자, 빨리 해볼게. 이번엔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어, 이렇게. 1번. 해 없다. 어떻게 해야 돼? 0 곱하기 x는 작거나 같아 뭐보다? 음수보다. 그러므로 a-c는 0이고 d-b는 0보다 작다. 자, 두 번째. 모든 수가 해가 되는 경우
0 곱하기 x는 크거나 같아요. 양수 또는 0. 이해돼?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들어가는 거야. 고로 요때는 a-c는 0이고 d-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을까? 해가 없는 경우랑 모든 수가 해가 되는 경우에 조건을 써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을까? 좀 안 되는 거 있어? 정확합니다. 아유, 맞아요. 정확합니다. 선생님이 오랜만에 이 잉크 기름 냄새를 맡았더니 조금 비겁한 핑계야. 오늘 선생님 계산이 자꾸 틀려. 비겁한 핑계야. 해서 어쨌든 오늘 요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풀 수 있겠어요? 오늘 조금 겁먹은 것 같은 니네. 자, 이건 이제 부등식의 근조건인데 그냥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 좋겠는데 이건 부등식 풀어라가 아니죠. 부등식 이런 근조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음에 해를 구하세요. 1번 좀 보자. 묻는 거 그냥 풀이를 물어봤어요. 부등식 푸세요. 조건 확인했더니 문제고 A가 음수다. 그래서 바로 풀 수 있어요. 마이너스 AX는 작아요 3보다. 자,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돼. 자, 뭘로 나눌 거야? 뭘로 나눌 거야? 뭘로 나눌 거야? 마이너스 A로 나눌 거야. 근데 마이너스 A의 부호가 뭐야? 양수야. A가 음수고. 네. A가 음수고 마이너스 A는 양수 되겠죠. 양수로 나눌 거니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부등호를 제일 나중에 쓰는 거라 그랬어요. 부등호. 마이너스 A로 나누는 것까지는 그대로고 부등호를 제일 나중에 이렇게 써주는 거야. 많은 학생들이 나누는 개수에 미정개수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아?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려 한다고. 아니야. 원칙은 똑같아. 뭘로 나눌 거야? x의 개수로 나눌 거야. x의 개수는 뭐야? 마이너스 a까지죠. 그럼 마이너스 a로 나누긴 할 건데 얘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로 나누고 부등호 방향 안 바꿔요. 이거 끝까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 원칙을 지켜. 이항하고 개수로 나눈다. 그런데 부호에 따라 조심하자. 이번에는 웬만하면 쌤이 다 풀어줘야. 근데 문제수는 9개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요걸 나랑 같이 다 풀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번 주엔 2단원 해오니까. 그 다음에 오늘 활용만 살짝 더 뒤에 나갈게요. 웬만한 거 좀 같이 풀어봅시다. 자, 다음에 해가 요렇게 된대요. 부등식을 풀면. 풀어보자. 그냥 풀면 돼요. 이거 풀이야, 풀이. 그냥 풀이야. 조금 구분할 것도 없어. 5x-6 플러스 2x는 크거나 같아요. 3x 플러스 a. 자, 미정값 여기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항만 하면 되는 거니까 6x 되네요. 7에 4x 되네요. 여기 7에서 3 빼니까 4x는 크거나 같아요. a 더하기 6. x는 자, 이번에 4로 나눌 거지. 양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4분의 a 더하기 6. 다 풀었어. 이 문제는 x의 미정계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부호 같은 거 안 따져도 바로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결론 4분의
그냥 a 더하기 6이 2가 되었으므로 이것도 막 방정식 푸는 사람 있는데 a분의 얼마가 2야? 자, 묻는 거 a 상황 미정계수 a의 상황을 물어봤고요. 조건을 봤더니 문제 그대로 ax 플러스 6은 8보다 작다. 얘 해가 풀었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AX는 작아요? 2보다. 그치, 부등호 방향이 잘못 써져 있었지. 이 방향이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자, 이항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뭐가 먼저야? 부등호 방향을 판단하는 게 먼저야? 나누는 게 먼저야? 그렇지. 좌우변 얼마로 나눌 거야? A로 나눌 거야. 결과를 다 써놓으면 누굴 먼저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X는 A분의 2 그리고 부등호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그치. 결과가 바뀌었죠. 부등호 방향을 제일 마지막에 쓴다고 이렇게. 근데 그 결과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된 거죠.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니 A는 뭐다? 0보다 작다. 또한 A분의 2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이거 안 해놔도 되는 거 아니라고. 얘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괜찮아요? A 조건. 좋습니다. 4번 봅니다. 자, 일단 너의 해를 구하래요. 해는 뭐죠? 방정식의 해는 뭐죠? 우리가 아는 그거. 등호로 만족하는 x의 값이야. 그런데 밑줄 1보다 작지 않다. 뭐라고 써?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이상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방정식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방정식 풀이로 그냥 바로 넘어갈 거니까. 좌우변에 2 곱하고 시작합시다. 6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a. 지금 좌우변에 2를 곱한 거야. 는 10. 자, 여기는 5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10. 그런데 뭐라 했냐면 해가. 그래서 해를 구해야 돼요. 해를 구해놓고 해가 너가 1보다 작지 않다. 1 이상이다. 이렇게. 해가 그러니까 해를 구해놓고 너가 1 이상이다. 이렇게 바꿔야죠. 작지 않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그렇죠? 작지 않다, 크지 않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A에 대한 1차 부등식 풀면 끝나요. 이제 마이너스 4A 더하기 10 5 이상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5 이상. 결론 A는 마이너스 4로 나누면 4분의 5죠. 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눌 때 뭘로 나눴어? 마이너스 4. 음수로 나눴지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져야지. 됐을까? 문제를 칠판에 띄울 수가 없는 게 선생님이 이 칠판을 새 거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토요일 날 빔 프로젝트를 딱 쐈거든? 너무 어두워서 빛을 다 흡수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글씨가. 그래서, 어?
1 맞아?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않다고 했잖아. 아하. 문제를 끝까지 제대로 옮겼어야 되는데. 요렇게 되나? 4분의 15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판에다 문제 띄우면 참 편한데 선생님이 이중으로 보니까 최대한 확대를 해서 보자 그냥 문제. 그러니까 다 나오게끔 문제 전체가 나오게끔 그냥 할게. 5번 볼게요. 두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대요. 잘 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부등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볼펜 들고 체크해. 여기는 아직 결정 안 된 상수 A가 존재하죠. 근데 두 번째 부등식은 어때요? 두 번째 부등식은 바로 풀 수 있는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해를 구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이 A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구해지진 않아요. 어쨌든 둘을 비교했을 때 푸는 건 얘를 먼저 푸는 게 좋긴 해요. 이해됐을까? 풀 때는 얘를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 얘를 푸는 게 좀 더 낫거든? 어쨌든 둘 다 풀어서 비교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 먼저 풀어보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자, 0.5면 이게 2분의 1이죠. 여기는 2가 곱해져야 되고 여기는 5가 곱해져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곱하고? 그치? 얘는 2를 곱해줄 거고 5를 곱해줄 거니까 두 번째 식에 전체적으로 10을 곱하고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5x 그 다음 꼭 조심해야 돼. 괄호 이거 통째로 묶어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볼펜 가지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 지금 미리 괄호를 이렇게 미리 해두세요. 실수 나지 않도록. 그렇지, 그렇지. 마저 해보자.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x는 20. 자, 정리. 7x는 28. 고로 x는 4보다 작아요.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등식을 해결하면 그 해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그러면 자, 먼저 이렇게 눈에 보인 이 부등식에는 얼마를 곱하고 6을 곱하고 풀어봅시다.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a 커요 마이너스 12. x만 따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x는 커요 3a 마이너스 10. 자, 그 다음 마무리. 이번은 x 계수가 아니고 상수항에 미지수가 있어서 미정값이 있어서 땡큐야. 자, x의 계수 마이너스 1로 그냥 나눠주시면 하면 돼요. x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10보다 뭐하다? 작다. 끝났죠? 이 부등식의 해와 이 부등식의 해가 같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입 마이너스 3a 더하기 10이 얼마가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겠죠. 고로 10에서 6 빼면 4입니다. a 값은 자연스럽게 2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펜촉을 새로 끼운 색깔이 좀 연하게 나오네. 지금 하얀색은 펜촉 중고 펜촉 그대로 썼거든요.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데 새 거야. 노란색은 뾰족한
몇 개 나온다. 됐어요? 육 번 봅니다. 두 부등식 해가 서로 같대요. 요건 굳이 해보자. 보면 이쪽 부등식이 이제 풀리고 이쪽은 안 풀리게 돼 있죠. 미지수 k 있으니까. 자, 먼저 작업해줘야 될 거보다 분수로 돼 있는 거 괄호 미리 해 놓으시고, 그다음 k에다가 동그라미. 얘 때문에 앞에 거 먼저 푸는 거야. 이 k 때문에 요거 먼저 풀 거야. 처음에는 얼마 곱하고 시작해? 그렇지, 6 곱하고 시작해보자. 그러면 3x 플러스 1. 이거 괄호 풀지 마. 괄호까지 넣어서 암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괄호로 먼저 표현한 다음에 계산하세요. 그래야 실수가 생기지 않아요. x 2항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는 1보다 커요. 끝. 자, 두 번째 식이 얼마 곱한다? 12를 곱한다. 4 2x 플러스 1 작아요. 3에 kx 더하기 1 8x 마이너스 3kx 한 번에 좀 씁시다. 이 양을 좀 해볼게요. 8 마이너스 3kx는 작아요. 3 빼기 4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여기서 풀 거거든? 뭘로 나눠야 돼? 8 마이너스 3k 무조건 얘로 나눠야죠. (8 마이너스 3k)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돼. 그리고 그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야? 안 바뀐다는 얘기야?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지? 그럼 그 옆에 뭐라고 해? 8 마이너스 3k는 0보다 작았었다 이렇게 미리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내가 그래서 구한 k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해결해보자. 그럼 이 값이 얼마란 이야기야? 1이란 이야기지. 뭐 물론 는 1이에요 라고 해서 이걸 곱해서 방정식 풀어도 되지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얼마분의 마이너스 1이 1일까? 그렇지. 그러면 8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죠. 좌우변에 8 마이너스 3k 곱하는 것보다. 고로 8에서 얼마 빼면 마이너스 1? 9를 빼면 마이너스 1. 고로 k는 3이다. k가 3인지 보자. 넣어봤더니 3이 됩니다. 음수가 되죠. 괜찮을까? 니네 학교에도 저런 선배가 있냐? 난 쟤네 진짜 너무 창피해. 아니면 이제 너네 보면 아직 그런 막 사춘기라던가 그 성장 호르몬의 폭발 이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거든? 저렇게 큰 놈들 보면 요즘에 막 그런 호르몬이 얼마나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이상의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중학생들 가르친 지도 거의 20년 됐거든?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야.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애들이 이상해져. 그렇게 얌전하진 않지만 그냥 평범했던 애가 갑자기 막 이런 마치 뭐 이렇게 상스러운 말 이외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행태들을 보인단 말이죠. 놀랍게도 여학생들까지. 아, 방금 저 괴성을 지른 애들 중에는 여학생도 있어. 놀랍지 않니? 우린 신경 쓰지 말자. 해보자. 자, 부등식 풀었더니 가장 큰 수가 2예요. 부등식 먼저 해결해 봅시다. 2항하고 그냥 생각하자. 마이너스 2x 중 a 마이너스 5.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5고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되겠죠.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그냥 쓸까? 아니면 혹시 이거 요렇게 쓰는 거 혹시 되겠는지 보자. 요 마이너스 위아래 곱하면 2분의 5 마이너스 a로 바꿔 쓸 거 가능? 아, 근데 너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여기서 최대 정수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간 가장 큰 값은 누구겠냐? 당연히 얘가 가장 큰 값이죠. 이 수직선의 부등식 범위 안에 가장 큰 값은 얘가 그냥 2더라. 여기서 또 방정식처럼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해봐. 2분의 얼마가 2입니까? 2분의 4겠죠? 고로 5-a는 4가 되어야 되므로 a는 얼마? 1. 이걸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2를 여기다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생각해낼 때 그 방정식의 기계적인 생각 얼마를 좌우변에 곱하고 이항을 하고 그거 하기 전에 그냥 분수 자체로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생각을 아이디어를 찾아올 수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 8번으로 갑니다. 8번 자연수 x가 2개 상수 a 값의 범위. 와우. 이거는 조금 확대를 해보자. 일단 물어보는 거 a 범위. 야 여기도 좀 안 보이니? 여기까진 보이니? 애매해? 보일랑 말랑해? 빛이 거기가 많이 반사되네. 자, 조건을 봤더니 이 부등식의 자연수 해가 2개다.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부등식 풀어야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보는 눈이 생겼다면 말이야. 여기서 마이너스 3x를 이항해도 좋지만 마이너스 5x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2x는 작거나 같아요 a. 이거는 괜찮아. 이번엔 이 마이너스 5x만 이쪽으로 이항한 거야. 괜찮아? 그러므로 x는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잘 봐봐. 이제 이거 잘해야 돼.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 자연수 2개가 들어간대. 자연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최소값은 존재해.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1. 그러면 이 안에 2개니까 어디랑 어디야? 1과 2는 이쪽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이 3은 여기 바깥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판단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2분의 a가 2가 되면 2를 포함합니까? 목표는 뭐야? 여기에 누구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2가 포함되고 누구는 포함 안 되게? 3. 3은 포함이 안 되도록 나는 부등호를 잡아줄 거야. 그러면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2를 포함해야 안 해? 그치, 2 포함하죠.
됐어. 2를 포함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3을 포함하게 돼, 포함하지 않게 돼? 포함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지. 좋았습니다. 아, 훌륭한데? 이걸 이해했다고? 이게 국어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 영역이. 그래서 A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모든 변에 얼마 곱해요? 2 곱하고 마무리에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문제를 어떻게 보여주면서 공유할지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한 두 번째 방법이 있긴 한데 약간 좀 작은 태블릿 정도 크기를 여기다가 태블릿 그러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패드를 이렇게 너무 보이지도 않네. 서로 같이 한번 새 교실에 적응해보자. 부원장님께 선생님 교실을 넘겨드렸으니. 저기는 조이쌤. 확인했으면 여기서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그 원장님 전에 쓰던 교실 있잖아. 원장님 쓰는 칠판이 엄청 좋고 비싼 칠판이에요. 벨기에에서 왔어. 그 다음에 칠판 종류에는 이렇게 그냥 여기 시트로 된 거는 그 플라스틱 같은 비닐로 만든 거잖아. 원래 선생님 교실에 있는 건 범랑 칠판이라고 그래서 도자기 굽는 방식으로 구워서 만들어진 칠판이야. 벨기에에서 온 거야. 벨기에산 칠판이었어. 근데 이거 진짜 토요일날 너무 웃긴 거야. 이제 교실마다 빔 프로젝트 다 있잖아. 그래서 이 교실 거로 빔을 딱 쌌는데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어두워서. 근데 선생님은 약간 칠판 어두운 색 좋아해서 이번에 그냥 거의 검은색인 녹색으로 했거든. 완전 검은색이 아니야. 이게 살짝 녹색이 있는 검은색이야. 아이씨. 다음 자연수의 해가 없대요. 자연수의 해가 없다. 다음. 근데 보시면 이제 개수의 미정값은 없어요. 상수항이 미정 상태지. 그래서 그냥 푸는 과정까지만 해보면 마이너스 7x 2항만 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 7로 나눌 거죠. 좌우변. 그러면 7분의 a 더하기 3으로 바로 쓰는 거 괜찮아요? 근데 부등호 방향은 틀어야겠죠. 여기에 자연수가 없대. 자연수가 없대. 당연히 수직선 넘어와야겠지. 자, 7분의 a 더하기 3보다 작아요에 뭐가 없어? 자연수가 없어. 자연수는 최소값만 존재하지. 그러니까 1이 이쪽에 있다는 이야기야. 오른쪽에. 이해됐을까? 그러면 마무리. 7분의 a 더하기 3이 1보다 작은 건 알겠어. 자, 목표는 뭐죠? 1을 포함하는 건가요? 1을 포함이 되게 하는 거야, 안 되게 하는 거야?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럼 등호 생각해 봐봐. 등호가 들어가는 게 어떨지. 1이 되면 1이 포함되나요? 다시. 이 자리가 1이 되는 것이 이 부등식 범위 안에 근 1을 갖게 하나요? 아니죠. 자, 다시. 이 자리가 1이 되는 것이 이 부등식의 근 안에 1을 포함하게 하나요?
그러면 등호를 넣어도 되나요? 그쵸? 등호가 들어가도 여전히 1은 포함하지 않죠? 1이 돼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A 조건이야. 7분의 A 더하기 3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제 그 뒤로는 그냥 푸시면 됩니다.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여러분들 문제수는 많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까다롭고 어려워할 만해서 다 풀어줬습니다. 자, 과제 먼저 점검하지요. 이번에 2.1.2에서 2.1.3까지 가능하면 1, 2차 다 풀어오시고 아니면 1차 다 풀어오는 대신에 풀체 5까지는 다 해오셔야 돼요. 밀린 거 다 해오셔야 돼요. 그대 요즘에 오답 노트 안 쓴 거 겁나 밀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등학생 끝날 때까지 안 보낼 거야. 10시까지 안 보낼 거야. 그리고 좀 일찍 와. 지난주 지각했잖아. 왜 지각한 줄 알아? 너도 들었어? 제정신이야?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잡니까? 숙제도 안 해서. 그리고 금요일 확인학습 숙제를 왜 목요일, 금요일에 하시나요? 지난주는 아예 금요일날 했던데. 선생님 다 체크하잖아요. 어느 요일에 과제했는지. 그리고 그 앞에 요일에는 공부한 흔적이 없어. 그린 챌린지는 커녕 그냥 혼나요. 오늘 개념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준 앞에 것들 있죠. 아니에요. 아, 적는 걸로? 음, 특수한 해외 방정식은 또 문제로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도 그건 적자. 개념은 적어 적자. 특수해. 특수해에 갖는 부등식 조건 있죠. 근 없다와 모든 수가 되는 조건. 그걸 써오세요. 근데 그게 교과 외과정이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부등식에서는 안 들어오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린 챌린지용 프린트는 지난주에 하나 털었고 새로 안 줬죠.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는요, 죄인이에요. 자, 오늘 월요일이야. 화, 수, 목 3일 내내 그린 챌린지 하십시오. 매일매일 했는지 내가 매일매일 다 체크할 거야, 그것도. 그거 좋나? 택도 없죠? 일단 그거 하세요, 그러면. 하고 오답노트 안 한 거 좀 해오세요. 그리고 오답노트 정리 먼저 해 놓고 그린 챌린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답노트도 여기서 해야 원칙적으로 선생님 풀이나 해설 안 보고 다시 풀기를 하지. 뭐 보고 베낄 거지. 보고 베끼지 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업 때는 이제 상편 다 끝나고 하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하편. 그러니까 2-1 과정이 좀 두꺼워서 선생님이 책 두 권으로 만들었잖아. 앞에 끝났고 이제 뒤에 거로 넘어갔는데, 자, 필수예제에서 이제 활용인데 한번 여러분들 1차 방정식 활용했던 그 느낌을 좀 살려서 못하겠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어려우면 별표 하고 한번 도전은 해보세요. 2.1.4 활용은 식 세우는 게 문제지 푸는 건 그냥 부등식이거든요. 요거 활용 홀수번 10문제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도전만 해보세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끝.